자,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LG화학이나 OCI 같은 거 이제 날아가는 거 보면서 참 탄성을 내질렀었는데 오늘은 자동차주 차례네요. 뭐 기아차가 88만 원대. 이 자동차주의 랠리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기대하십니까? 네, 이렇게 봐야죠. 지난주 말이었나요? 일본에서 핵심적인 부품에서 또 좋아진다고 해서, 일본 자동차가 좀 강하고, 우리 자동차가 금요일날 오후에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결국 현대차는 마이너스 보합 정도로 마감됐는데요.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발표를 했죠. 11월까지는 정상화가 힘들다 얘기했죠. 도요타 자동차가 말한 것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자기네가 못 만들겠다는데 다른 데서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건 참 웃긴 거죠. 그게 바로 보여주고 있고요. 무슨 현대 기아차의 미국 내 중형 자동차 잘 팔린다. 사실상 중형 자동차 이제 소나타급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소나타 문제가 아니라 엘란트라 차종이랑요. 지금 기아의 스포티지 이런 거, 그리고 현대의 산타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요. 그걸 다들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자동차 쪽은 시장 마켓의 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파이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올해 16% 늘어나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이런 쪽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자동차 많이 팔린다. 이제 2년 연속, 올해까지 하면 3년 연속 세계 최대 프로그램인데요. 자동차 시장인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중국의 자동차의 보급률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보급률이 우리나라로 보면 1990년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 이것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자동차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다른 종목군은 20%지만 자동차만은 30%의 비중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부품주까지 쉽게 얘기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위아다 상한가 근처, 상한가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만도라는가, 그리고 현대모비스하고 다 올라가는데요. 부품주들 다 괜찮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모든 자동차의 부품까지 다 파면요. 여전히 제 눈에는 제일 싼 거는 현대차랑 기아차가, 특히 현대차가 제일 싸 보인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조금 더 싸 보인다고요? 네,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현대위아는 모비스랑 만도랑 약간 비교가 해야 되는데요. 모비스랑 만도는 12배 정도 나올 겁니다, PR이요. 근데 현대위아는 14배 정도, 아니면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현대위아는 작년에 상장 초기에 만도가 아주 강했던 거랑 비슷하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아직 평가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초반이기 때문에 수부에서 다 강한 거겠죠. 펀더멘탈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현대위아는 아직 너무 초반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딱 보면 제가 봤을 때 만도가 현대위아보다는 훨씬 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성차보다는 부품사들이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던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현대위아는 약간은 좀 비싸게 느끼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올 들어서 벌써 지금 이제 4월 말 돼가고 있는데 현대차가 40%, 기아차가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만요. 건설주 한번 보죠. 건설주 몇 개는 그래도 좀 반등 나타나는 게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는 GS건설 같은 일부 대형주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건설주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건설주는 이제 비주도주라고 얘기하면 흔히 얘기해서 은행증권 그리고 건설주라고 많은 분들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똑같습니다. 굳이 비주도주를 한다 그러면 증권보다는 은행이 낫고 은행보다는 은행보다는 건설이 낫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다만 이 건설은 오늘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유를 갖다 붙이면 이렇게 보도 나온 걸 보면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은행권에서 PF 제도 살려주겠다. 그리고 지방 취득세 하는 거 이제 심의하고 제대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상 보면 안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겠죠. 순환하는 사이클의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건설주는 수십 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굳이 중소형 건설사 하실 이유도 없고 대형 건설사도 만만치 않은데 왜 중소형 건설사 손을 대는지 개인적으로 답답할 뿐이고요.
건설주는 딱 4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국내 주택이랑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석유화학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GS건설, 그리고 삼성물산이고요. 현대그룹, 차그룹에 속해 있는 현대건설, 이 4개 정도만 보면서 매매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건설주를 많이 추천할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역시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물산까지만, 그렇죠. 네. 비주도주 중에서는 건설이 그나마 제일 낫다. 증권이 네.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제 코스닥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소속부를 좀 변경한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우량 기업군, 그리고 그 신기술, 소속부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 자체가 코스닥 투자 심리에도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 발표문 보면 이제 그 건전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랬으니까요. 그게 맞는 거겠지만, 사실상 보면 몇 년 전부터 제가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요. 거래소에서 히든 챔피언 이런 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 중에서도 나가 떨어지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속해 있는 회사들이 문제가 많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도 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코스닥이 좋아지고 나빠질 거는 약간은 넌센스 같은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마찬가지. 어느 부에 소속돼 있느냐는 무슨 펀드, 인덱스 펀드 하는 사람들만 상관이 있을 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큰 관심이 없죠. 다만 코스닥도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이 정확하게 기업 판단의 기본이거든요. 프로젝트 할 때. 근데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없이 대부분의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분들, 좀 투기적인 분들은 단지 뉴스에 있는 성장성이죠. 그것도 숫자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그냥 뉴스만 갖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정책 담당자도 아니지만 코스닥 등록 요건을 아주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네요. 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쪽 사람들 좀 만나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많이 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히든 챔피언이었고, 또 이번에 소속부 변경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종목들을 잘 봐야 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항영 위원이 입에서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관심은 거의 안 나왔죠. 몇 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번 했던 게 역시 대형 위주였고, 그리고 다음, 그리고 네오위스 게임즈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존에는 지지선이 2110포인트 맞죠? 네. 그게 이제 네, 지수가 올라가면서 또 상향 조정이 되나요? 네, 조금 올려드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또 차이가 나니까, 너무 예. 또 4% 정도에서 5%까지 차이 나니까요. 좀 올려드렸는데, 2130 잡았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다는요, 3월 달에 초에 그나마 좀 고점을 형성했던 선이 항상 저항선은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2130 정도로 한 20포인트 정도 올려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조선, 화학, 반도체, 자동차는 30%, 나머지 각각 20%고요. 다코스는 여하튼 삼성전자가 시장에 조금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삼성전자가 만약 올라가면 시장은 좀 포인트로 좀 바뀌겠죠. 여하튼 삼성전자가 이번 주 중에 좀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기운을 차릴지 이 정도가 관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어 보이네요. 주말에도 어떤 분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해 그래도 한 3, 4% 수익을 내고 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코스피가 한 7% 넘게 벌써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ETF 같은 것 지금이라도 사자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하시고 맞습니다. 이것저것 정말 머리 아프고요. 현대자동차 또 겁나서 못 사시는 분 많죠. LG화학도 마찬가지. 기아차도 8만 원이지만 딴 거에 비해서는 싸지만요. 엄청 올라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똑같습니다. 후덱스 삼성그룹, 타이거 현대차그룹 플러스 K스타 5대그룹. 제가 보기엔 충분히 훌륭한 선택국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K스타 5대 그룹주는 시장이 한 7, 8% 오르는 사이에 한 15% 가까이 올 들어서 올랐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결론 알겠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